인류의 기원이 시작된 이래 이름 모를 현자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광활한 우주 공간에 과연 우리뿐인가? 이런 질문을 품었을 겁니다. 이 근원적인 질문에 이끌려 인류는 끊임없이 우주를 탐색하고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문장을 통해 광활한 우주의 공간, 그 속에 있는 지구와 생명의 존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늘 그래왔듯이 인류는 미지의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우주를 바라볼 것입니다. 우주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낸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우주는 아직 4%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주로 가는 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사 JPL이라고 해야 되나요? 솔라 시스템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폴윤 교수님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지금 나사에 근무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와 인간에 대한 얘기를 폴윤 교수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폴윤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참 문경수 과학탐험가 때문에 나사 연구원분도 오시고 지금 나사에 계시는 폴윤 교수님도 오시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영광이고 좀 이게 드물게 이런 기회를 갖게 되는데 연이어 이렇게 갖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짧은 방학 기간 중에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나사 홍보대사 폴윤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나사의 직원은 아니고요. 나사의 과학자로서 탐사 프로그램의 과학자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사의 과학자라는 것하고 나사의 직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나사의 직원들은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네. 나사는 여러 가지 탐사에 있어서 여러 이제 학계나 여러 곳에 계신 과학자들을 같이 이제 참여해서 탐사를 해나가시죠. 그러면 예. 일종의 연구 활동을 같이 한다? 그렇죠.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솔라 시스템 앰버서더, 그러니까 홍보대사라고 지금 네. 한국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는 자리인가요? 네, 저희는 일반 대중에게 나사가 최근에 찾아낸 과학이나 네. 우주 탐사를 아주 흥미롭고 이해 쉽게 대중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많은 분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봉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또 헷갈려요. 네. 왜냐하면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 정부 기관으로 말하면은 정무직 같이 이렇게 두고 네. 나사 소속으로 일단 잠시 두고 난 다음에 나사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그런 직책으로 생각하는데 네. 또 그건 또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예, 지금 미국에는 저와 같이 나사 앰베서로 활동하신 분이 한 700여 분 정도가 계신데요. 700명이요? 예, 그래서 이제 각 지역사회에 미국 워낙 넓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에게 방문해서 알려드리고 그런 하지만 이제 선정 과정이 복잡한 선정 과정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출된 분들이 나사를 대표해서 네. 지역사회 나사의 탐사나 과학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확 가서 전 세계에서 홍보 활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나사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보고 제가 생각엔 네. 대부분 분들은 미국에서 활동하시고요. 저같이 이상한 사람만 외국에 방문해서 이제 활동하고. 근데 이제 소수 분들은 제가 유럽에서 몇 분 활동하신 분도 봤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의 이제 모국이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께 나사의 우주 탐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매 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접하기가 어려운 분이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이따 후반부에도 이제 질문을 드리겠지만 네. 예, 정말 한국이랑 밀접하게 이 우주 탐사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께서 이 나사 홍보대사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교수님, 인간은 왜 우주에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셨군요. 저도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제가 생각하는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슨 교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2015년 뉴 호라이즌 스페이스크래프트가 네. 플루토를 지나갈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탐사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대해 알고 싶어 하듯이 큰 의미에서 우주는 우리의 생활 터전이고 특히 우주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들의 보금자리 지구도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느냐, 그렇죠. 그 어떤 존재를 그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우주를 알아야 된다. 네. 그런 걸로 모아지는 너무나 잘 거네요. 정리하셨습니다. 네. 네, 정말 이 맞습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우리의 위치, 네, 그리고 존재. 근데 우주의 넓이로 보면 진짜 한 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구가.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한 점에 있는 또 점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네.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도 아까 표현했지만 그런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로 답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마스 2020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착륙 지점을 선정한다든지, 네, 그리고 뭐 화성행 티켓을 발급한다, 네, 그리고 또 탐사선의 이름 선정에도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성 탐사선 마르스 2020는 내년 7월과 8월 사이에 이제 발사돼서요. 네. 2021년 2월 정도 화성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은요, 이 기계 비용은 제가 생각에는 미국 돈으로 한 2.3 빌리언 하니까 제가 생각에는 한화로는 2조 한 네. 7천억 원? 그 정도 될까요? 그렇군요. 그런 기계인데 그 기계가 이제 탐사하는 네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과연 화성은 과거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었는가. 네. 그거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기물이 존재한 그 근원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화성의 그 표본을 지구로 귀환시키려고 합니다. 암석이나 토양 같은 것들. 그렇죠. 네. 토양을 걷어서 어떤 깡통 같은데 이제 보관하겠죠. 그러면 네. 이제 그거는 마르스 2020가 갖고 오진 않고 차후에 이제 미션이 그거를 갖고 오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거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화성 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화성에 어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있는지 아니면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마르스 2020의 탐사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의 암석이나 이런 걸 채취해서 갖고 있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음번에 갔을 때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굳이 이제 지금 채취해서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거를 미리 선정해야 차후에는 큰 기계로 이제 마르스 2020는 큰 기계라 착해놓고 작은 기계가 그거를 옮겨다 발사체를 해서 지구로 우주 밖으로 내놓은 다음에 거기서 또 발사해서 지구로 귀환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나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표본 귀환 작전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제가 너무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네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탐사선이 가면 네. 그 탐사선에서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네. 그 화성에서 우주 공간으로 다시 갖고 나와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또한 지구에서 또 보낸 무언가가 또 갖고 와야 맞습니다. 되고 네. 굉장히 여러 단계가 네,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 기계가 이제 적절한 과학적인 요소가 있는 아무거나 주워오는 게 아니라 네. 과학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유용한 자원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지금 이렇게 발전된 기계가 찾고 차후에는 이제 그걸 운반하는 단순한 기계가 발사체로 갖고 와서 네. 화성의 대기로 밖으로 나온 다음에 또 본체가 지구로 귀환하는 그런 아주 큰 탐사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계획 중입니다. 거기까지는. 그 아직까지 실행은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포크레인이 흙을 푸고 그렇죠. 그 다음에 트럭이 가가지고 그 흙을 실어가지고 또 와야 되는. 근데 뭐 그렇게 제가 너무 거칠게 비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에 상당히 운반선이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주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니까요. 네. 근데 이 마르스 2020 프로젝트 이거는 기존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와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에 두 개의 큰 차이인데요.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눈 표본을 다시 갖고 오는 거. 그거는 네. 과거에는 그런 탐사는 없었고요. 화성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인간 탐사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스 토니 로버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설치되는데 그중 특이한 것 중 하나가 막시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막시요? 예. 네. 예. 화성에는 지구와는 달리 이산화탄소가 한 96%가 대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막시라는 기계를 통해서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채출하는 그런 실험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차후의 인간 탐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겠죠. 그럼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나중에 가서는 화성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빼고 산소를 농축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게 초기 단계겠죠.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미리 네. 지금 그걸 조사를 하거나 맞습니다. 이런 작업을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네. 얼마나 가능한지. 그렇죠. 이렇게 소수의 우주인이 갔을 때 네. 이 막시 장비의 실험이 성공을 하면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그렇죠. 픽처라 보면 되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미니어처 같은 게 가서 네. 네. 먼저 실험을 일단 해보고 네, 네. 그리고 그게 성공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기계가 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 큰 기계를 사람이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큰 기계가 먼저 가고 사람이 나중에 또 따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수학을 전공하신 수학자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나사 홍보대사가 되신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저는 유년기 시절 참 공부하기는 먼 이제 탐소처럼 산과 들로 놀러만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좀 학업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커서 뭐가 될 거야 해서 얼떨결에 나사 과학자? 그랬다가 이제 25년 동안 잊어버렸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미국 대학에서 수학을 가리키다 보면 공대생들이 많거든요. 네. 공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 제가 가르치는 적에는 우주에 관련된 산업들도 많기 때문에 우주에 관련 많은 수학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학생들 중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허블 망원경보다 네. 100배가 강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만드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에서 스페이스X에 가게 되면 그 일하는 분과 방문자들 분께 무료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나눠줍니다. 그런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제 학생들 일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주를 관심 갖게 되는데 제가 22년 이상을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네. 음악가들이 콩나물 악보를 써서 이제 자신의 이제 감정을 다 준비하면 악기나 그런 걸 통해서 오케스트라나 어떤 분들이 그 음악을 만들어내겠죠. 예컨대 네. 베토벤의 심포니 9번 같은 경우 베토벤이 그걸 작곡했을 때 우리가 연주하게 되면 이런 음악이 나오겠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것처럼 수학자들에게는 우주 탐사란 수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주 탐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들으면서 감동받듯이 우리 수학자 과학자들은 우주 탐사를 보면서 수학의 구체적 표현 우주 탐사를 통해서 비슷한 감동을 받게 되겠죠. 그 원자 모델을 처음에 고민할 때 그 전자가 움직일 때 그 전자가 현처럼 이렇게 진동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그러니까 원자 모델을 설명할 때 악기를 생각하고 모델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양자역학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네. 본 기억이 있는데요. 교수님은 지금 이제 그 수학적인 것을 음악으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서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게 세상의 것들이 예술하고 과학하고 막 뒤섞이고 수학하고도 섞이고 그러는구나. 수학 우주 탐사의 너의 작은 모든 하나의 모습과 행동은 수학인 거죠. 그렇죠. 마치 음악에서 음계도 모든 수학으로 표현할 음계가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의 음악인 것처럼. 수학은 자연의 언어이면서 우주의 언어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머리 네. 딱딱하게 아픈 것만 우리 생각하잖아요. 숫자만 봐도 머리 아프다 그러는데 좀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면은 학생들이 정말 수학을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또 교수님한테 그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수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우주는 어떤 공간이고 어떤 존재인가요, 교수님? 저에게 수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이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어떤 화가가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어떤 음악가가 바라보는 시각, 네. 그 다음 천체 물리학자가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수학자들이 바라보는 시각, 이 다양한 시각들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우리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우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시각과 수학과학적 시각이 합쳐졌을 때 우주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우주 공간에서는 너무나도 조화로운 물리적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진리와 법칙을 찾고자 하는 수학자들에겐 우주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겠죠. 우리 이제 대입시 뭐 입시제도 얘기할 네, 때 얘기하잖아요. 그 인문학과 뭐 자연과학의 어떤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걸 그냥 실내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네. 입시제도나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미래 교육에는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해야 하는지 다양한 인재들하고 협업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네. 한국적인 교육 상황하고 같이 좀 그 빗대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애플사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의 명언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흉내내면서. 네.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Don't be trapped by dogma,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 of other people's thinking.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결과로 살아가려는 그런 가치관의 덫에서 벗어나세요.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당신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로 발생된 소음 속에서 익사시키지 마세요.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s.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당신의 가슴과 직관을 따라갈 용기를 가지세요. 이 문장 외에는 답변할 말이 없네요. 지금. 근데 그걸 못 따라가니까 문제 아닌가요? 한국 교육이. 참. 말씀, 왠지 가슴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교육은 거기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또 거꾸로 또 답답한 같은 거 네. 느끼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이렇게 은유 시인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를 우리 청취자 양종숙 님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우주의 시인 같으시네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그 홍보대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홍보대사가 되는 거예요. 예술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게요. 시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꼭 외우겠습니다. 근데 미국에 지금 계시지만 네. 이번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실 네. 때 들어오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과학자나 한국의 과학관 쪽하고도 이렇게 계속 협업 같은 거 활동도 많이 하신다고요? 예, 제가 과거 2015년부터 한국에 이제 많은 대중과학관계과 과학기관들과 들이 이제 나사에서는 나사 박물관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관에 참여하도록 도움을 드렸고요. 현재 그 여러 이제 세계 각국에서 많이 참여하는데 놀랍게도 제가 한번 조그만 몇 기관이 참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사 과학 협의체.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 지금 11개 기관이 참여하고요. 네. 인도는 12개, 그다음에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각각 14개씩, 그다음에 이제 2위가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캐나다. 네. 1위는 26개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많이 뜻있는 분들이 나사와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저와 이제 대구 국립과학관의 홍대길 박사님, 그다음에 네. 대구 국립 부산과학관의 네. 최준영 박사님. 최준영 박사님이 저희가 이제 나사에서 운영하는 한국 온라인 포럼인데 그거를 공동 운행자로서 봉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년 4월과 11월에 한인 나사 과학자와 엔지니어분들이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네. 국내 기관에 계신 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나사 과학자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에 저는 코디와 사회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몇 번 참여를 했었는데 예. 화상 플랫폼에서 네. 실제 가장 이슈가 되는 우주 탐사를 가지고서 뭐 발표도 하시고 또 자유롭게 질문도 통해서 우리가 최신 그 나사의 성과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과학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국제적인 협업 활동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 그런 이제 위에 과학자분들은 그렇게 네. 많이 하지만 밑바탕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좀 마련되면 참 좋겠다. 네. 오늘 이와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런 대화가 바로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우주 산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그동안 어떻게 되게 커다란 것들은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강점을 가지고 이렇게 우주 산업에 조금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해외에 있다 보니까요. 해외에서는 그 대한민국 우주 분야를 상위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인식하고 있고요. 근데 우주 분야라는 곳이요. 그 가시적 결과가 나오기에는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국민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지금 우주 분야 큰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러 국가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국민과 이제 관련 기관이 협업을 하고 특히 이제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다면 대한민국 우주 분야에서는 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미국에 계시니까 스페이스X 같은 우주 기업에도 방문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스페이스X나 이런 그 기업이나 이런 곳은 어떤 미래 비전을 만들고 있던가요? 제가 이제 근무하는 학교에서 스페이스X 본사까지는 1.5km 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조깅해도 갈 수 있는 거네요? 조깅하면 제가 생각에 뛰어가면 10분이나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제 이제 지인들도 이제 스페이스X 일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최근에 스페이스X를 방문했는데 지인이 항상 웃다가 회사가 이제 본 회사에 딱 들어간 순간 너무 당당한 목소리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우리 회사는 화성 인간 이주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좀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네. 충격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페이스X가 그 인공위성을 여러 국가에서 수주를 받아서 네. 우주로 보내주고 우주 탐사 우주 정거장을 또 물건도 날아주면서 지금 현재 80여 개의 그런 수주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것이 상당히 중요했고 또 하나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방문해서 그 실내 장치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 파란 그 레온 사인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현대적 감각의 실내 분위기가 있었고요. 우주 체를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당히 신기한 게 아주 엘리베이터 중간 한 축에 영화의 히어로 아이론맨의 실물 크기의 모형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의 벽을 허물려는 제가 생각하는 스페이스X의 창시자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 물씬 느껴졌습니다. 예. 그래서 네. 또 하나 놀라운 건 우주선 몇 대가 동시에 제작이 되고 있었는데 인류의 우주 시대가 도래했다고 저는 강력히 느꼈습니다. 네. 일단 그 마지막으로 교수님 그 우주 산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나사 리더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사 리더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만 했다면 오늘날 이만큼의 진보는 가능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부족한 부분의 기술도 발전되고 그리고 비용도 절감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학생 여러분, 우리 멋지게 삽시다. 후회 없이 가슴이 부르는 방향으로 걸어갑시다. 험난한 길에 부딪혀도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하나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정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린 교수님 지금 라디오 그 방송하는 것 학생들이 들었다 그러면 막 우주과학에 대한 꿈이 막 부풀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고요. 그리고 특별 손님으로 폴린 교수님, 나사와 같이 협업하시는 폴린 교수님 모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